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하트먼입니다. 오늘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겪은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시면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5개의 숫자판이 학생들 눈을 찔렀습니다. 기후 2.3시, AI 일자리 마이너스 18%, 공급망 지연 340%, 분쟁 지역 12곳, 실전쟁 3건, 복도 형광등 불빛이 숫자판 표면에 반사되며 차갑게 번쩍였죠. 22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 삼키는 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강의 시작 0초부터 2배 속도로 뛰고 있었어요.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이 강단에서 위기 관리를 가르쳤지만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숫자로만 말하기로 결심했죠. 교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글로벌 위기 대시보드가 떠올랐어요. 붉은색 경고등이 17개 국가에서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표정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왕의 천은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린 하는 노트북을 열며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죠. 루카스 마이어는 펜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나카 사오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 눈을 피했어요. 강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윙윙거렸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예외 없이 숫자로만 말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깔렸어요. 학생들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죠. 5대 격변이 동시에 왔습니다. 기후위기, AI 전환, 공급망 붕괴, 지정학 갈등, 그리고 실전쟁이에요. 이건 순차가 아닙니다. 중첩입니다. 손가락으로 숫자판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2024년 글로벌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도 상승했어요. AI 도입으로 18%의 일자리가 12개월 내 재편됩니다. 공급망 지연은 2023년 대비 340% 증가했죠. 분쟁 지역은 12곳, 실제 전쟁은 3건이 진행 중입니다. 왕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건 뉴스에서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는 것과 준비하는 건 다르죠.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세계 주요 30개국의 위기 대응 속도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오늘 크기가 아닌 속도를 봅니다. 학생들 시선이 일제히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누군가 노트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죠. 국가의 크기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선택이에요. 제 손가락이 그래프 한 지점을 찍었습니다. 막대 하나가 유독 짧았어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인구 5,100만, GDP 순위 13위. 하지만 위기 대응 속도는 세계 최상위입니다. 아이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22개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숫자로 증명할 겁니다. 왜 혼란의 시대일수록 작은 나라의 운영 모델이 세계 교과서가 되는지를요. 루카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나카가 안경을 벗었죠. 왕웨이조차 팔짱을 풀었습니다. 강의실 온도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0초의 긴장이 이제 집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5개의 원이 떴습니다. 각원은 서로 다른 색으로 빛났어요. 기후위기는 붉은색, AI 전환은 파란색,
공급망은 노란색, 지정학은 회색, 실전쟁은 검은색이었죠.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5개의 원이 하나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눈동자가 화면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왜 동시에 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연쇄입니다. 첫 번째 원을 확대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식량 생산을 18% 감소시켰어요. 식량 부족은 32개국에 정치 불안을 만들었죠. 정치 불안은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쟁 지역의 히토류 공급이 끊겼어요. 히토류 부족은 반도체 생산을 지연시켰죠. 두 번째 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AI 개발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AI라도 도입했죠. 그 결과 일자리 재편이 혼란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린은 노트북에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원이 모두 겹쳤습니다. 화면 중앙에 검은 점 하나가 생겼죠. 이 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5대 격변의 교차점이에요. 왕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대응책은 뭡니까? 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TTV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타임 투 밸류. 정책이 발표되고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었어요. 위기 대응의 핵심은 속도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늦으면 소용없죠. TTV가 짧을수록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주요 30개국의 TTV 데이터였어요. 미국의 평균 TTV는 18일입니다. 독일은 23일이에요. 일본은 31일이죠. 손가락으로 막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유독 짧은 막대였어요. 한국은 72시간입니다. 아이린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의아했어요. 3일이요? 맞습니다. 다나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책 검토만 해도 일주일은 걸려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7월 폭우 사례였어요. 7월 17일 오전 6시 중부 지역 폭우 시작. 같은 날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8시간 만입니다. 18일 오전 10시 이재민 임시주거 배정 완료. 28시간이에요. 19일 오후 6시 복구물자 배송 완료. 60시간이죠. 왕회의가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관합주의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휘하는 동안 지자체가 움직였어요. 지자체가 조율하는 동안 시민사회가 실행했죠. 세계 층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없었어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완벽을 추구하죠. 한국은 속도를 선택합니다. 70% 준비되면 일단 실행해요. 실행하며 보완하죠. 아이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TTV가 72시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드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드문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파헤칠 겁니다. 학생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강의실 공기가 무거움에서 긴장감으로 변했죠.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 노트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왕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죠. 교수님, 5,100만 인구로 무슨 롤모델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어요. 중국은 14억입니다. 미국은 3억 3천만이에요. 규모의 경제, 자원 동원력, 시장 크기를 무시할 수 없죠. 작은 나라의 성공은 예외일 뿐입니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웨이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선택이죠. 다나카 사오리가 손을 들었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왔어요.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개선이 장기적으론 유리하죠. 안정이 곧 경쟁력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어요.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데이터였습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 마이너스 0.3%. 손가락으로 막대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0.7, 독일 마이너스 1.2, 일본 마이너스 1.8입니다. 중국도 플러스 0.4에 그쳤어요. 왕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나카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런데 한국을 보십시오. 막대 하나가 유독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플러스 1.8%. 아이린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루카스는 펜을 멈췄습니다. 역성장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겁니까? 아이린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크기가 중요하다면 14억 중국이 1위여야 합니다. 안정이 답이라면 일본이 플러스였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왕웨이가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교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국가의 근력보다 민간의 합주 능력이 전장을 가릅니다. 새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 14건이 나열됐어요. 7월 폭우, 72시간 내 복구, 9월 반도체 공급망 위기, 48시간 내 대체 루트 확보, 10월 에너지 가격 급등, 96시간 내 취약층 지원 완료.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70% 준비되면 실행합니다. 실행하며 30%를 채워요. 대기 시간이 없죠. 다나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실패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속도를 잃습니다. 속도를 잃으면 위기에 삼켜지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표정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민관합주 구조도였어요. 정부가 방향을 정합니다. 지자체가 현장을 조율해요. 시민사회가 즉각 실행하죠. 세계 층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명령 체계가 아니라 합주 체계예요. 왕웨이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다나카가 안경을 벗었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죠. 아이린이 중얼거렸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운영 능력이네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대립이 이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탁에 기댔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좀 사적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22개의 눈동자가 제게 집중됐죠.
2024년 봄,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36시간이 제가 한국을 믿게 된 이유입니다. 2024년 3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조식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접시에 스크램블 에그를 담으려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죠. 미국 번호였습니다. 제 동생이었어요. 형, 엄마가 쓰러졌어. 그 한마디에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강의실처럼 크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심정지래. 지금 보스턴 집에서 119 불렀어.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 비행 거리였어요. 돌아가도 늦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학생들이 숨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했어요.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인천공항까지 1시간. 그런데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병원어에 도착했는데 중환자실이 다 찼대. 지금 병원비로 이송 중이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송 중이라니.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공항 택시 안에서 저는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병원비 도착했어. 근데 신기한 게 엄마 기록이 다 넘어와 있대. 의사가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간대.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EMR이었어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병원 간 의료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환자가 이동해도 기록은 먼저 도착해요. 대기 시간이 없죠. 아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는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 수술 시작했어. 근데 혈액이 부족하대. O형 RH 마이너스.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30분 뒤 동생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형, 혈액 왔대. 드론으로 12분 만에 배송됐대. 드론이요? 네, 혈액원에서 드론으로 보냈대. 의사가 깜짝 놀랐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의실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3월 18일 오후 11시. 저는 인천공항에서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40분. 새벽 12시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 성공했어. 의식 돌아왔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차가운 바닥이 등을 스쳤어요. 36시간. 심정지부터 수술 완료까지 36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어에서 만상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즉시 병원비를 찾았죠. EMR로 기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드론으로 혈액이 12분에 배송됐어요. 대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시스템이 살린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시간 제 어머니를 돌려준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안경을 벗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루카스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속도입니다. 72시간 안에 생명을 구하는 속도예요. 아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왜 TTV가 중요한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요. 숫자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생명이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트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다시 교탁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학생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죠. 10초쯤 지났을 때 아이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찾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엑셀 시트가 빼곡했어요.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율입니다. 2023년 12%였는데 2024년엔 41%로 뛰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회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1년에 3배 이상이요? 불가능한데요. 아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그녀의 데이터를 교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래프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독일은 제조업 AI 전환에 평균 2년 걸립니다. 규제 검토만 6개월이에요. 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샌드박스 제도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규제보다 파일럿이 먼저 뜹니다. 아이린이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샌드박스 신청하면 21일 내 승인 나와요. 6개월 파일럿 운영하고 결과 보고 정책화하죠. 실패해도 처벌 없습니다. 다나카가 펜을 두드렸어요. 그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이린이 답했습니다. 파일럿 기간 동안 모니터링합니다. 주 단위로 데이터 수집해요. 문제 생기면 즉시 중단하죠. 하지만 70%는 성공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재교육 프로그램 데이터였습니다. 산업 전환엔 사람이 따라와야 합니다. 한국은 180시간 재교육 트랙을 만들었어요.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으며 물었습니다. 180시간이면 몇 주입니까? 6주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기존 직무와 병행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배치 성공률입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중장년 노동자 76%가 새 직무로 재배치됐어요.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옮긴 겁니다. 왕회의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76%요? 중국도 40% 정도인데.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독일은 35%입니다. 노조 반발 때문에 재교육 자체가 어려워요. 아이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예요. 한국이 빠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완화 속도. 둘째, 파일럿 중심 접근. 셋째, 재교육과 재배치의 동시 진행. 다나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동시 진행이요? 네. 아이린이 설명했습니다. 재교육 받으면서 동시에 새 직무 배치 신청합니다. 180시간 끝나면 바로 출근해요. 공백 기간이 없죠. 제가 교탁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대기 시간을 용납하지 않아요. 루카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독일은 재교육 끝나고 배치까지 평균 4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실업급여 받죠. 비효율적이에요. 왕회의가 중얼거렸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산업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박자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같은 박자로 움직여야 해요. 아이린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표정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의 박자는 빨라요. 하지만 정확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표정에서 이해가 번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겨울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바뀐 걸 알아챘죠. 그때 저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직접 봤습니다. 시 행정보다 빠르게요. 2023년 12월 23일 오후 6시 보스턴 케임브리지 지역에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 고장인 줄 알았어요. 30분이면 복구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일시간이 지나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보스턴 전역이 어둠에 잠겼어요. 제 아파트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신호등이 꺼져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만 요란했죠. 편의점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어요. 기온은 영하 12도. 난방이 끊긴 건물들이 빠르게 식어갔죠.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청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복구까지 48시간 소요 예정. 긴급 대피소 3곳 운영. 저는 그 공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48시간이면 이틀. 독거노인들은 어쩌나.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버드 한국학생회장이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95 네트워크 만들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학생들이 95 네트워크를요? 오후 4시 저는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버드 기숙사 라운지였어요. 한국인 유학생 17명이 모여 있었죠. 노트북 5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엔 케임브리지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구역별로 색깔 펜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카톡방으로 상황판 만들었어요. 케임브리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구역마다 담당자 2명씩 배치했어요. 제가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각 구역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 숫자는 뭡니까? 독거노인 수입니다. 시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았어요. 총 72명이에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시청 데이터를요?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개 데이터예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죠. 저희는 그냥 빨리 찾은 것뿐이에요. 다른 학생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엑셀 시트가 떠 있었어요. 이름,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까지 정리했습니다. 우선순위도 매겼어요. 혼자 사시는 분, 만성질환 있는 분 먼저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군요. 오후 6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씩 팀을 짜서 각 구역으로 나갔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어디서 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인 식당 5곳이 협력했어요. 무료로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는 배달만 하면 돼요.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 학생이 독거노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죠. 식사 가져왔어요. 따뜻한 거예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청에선 아무 연락 없었는데 고맙구나. 학생이 도시락을 건네고 물었습니다. 난방은 괜찮으세요? 추워. 담요 하나뿐이야. 학생이 즉시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10분 후
다른 팀에서 담요 2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지시 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밤 10시 저는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보고하고 있었어요. 어구역 12명 완료, B구역 11명 완료, C구역 14명 완료. 화이트보드에 체크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72명 전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24시간 만이었어요. 그날 오후 시청 구호팀이 도착했습니다. 48시간 만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생들이 다 끝내놨으니까. 강의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시 없이 움직였습니다. 합주처럼요. 아이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네요. 민관합주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재난 때 기다리지 않는 문화, 스스로 움직이는 습관, 그게 몸에 배어 있었죠.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안 그래요. 지시 기다립니다. 왕웨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명령 없이는 못 움직이죠. 다나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일본은 더해요. 매뉴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교탁을 잡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24시간 만에 72명을 구했어요. 시 행정은 48시간 걸렸죠. 2배 차이입니다. 이게 민관합주의 힘이에요.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 눈빛이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모델을 체계화해 봤어요. 이름은 AEGIS-K입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집중할 준비가 된 거죠. 화면에 AEGIS-K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죠. AEGIS-K. 한국형 재난합주 모델입니다.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세 개 층위가 동심원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중심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였죠. 이 모델의 핵심은 숫자 셋입니다. 72-3-9. 아이린이 펜을 세웠습니다. 루카스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72시간. 초기 대응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숫자를 가리켰어요. 재난 발생 후 72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돼요. 생존자 구조, 2차 피해 방지, 기본 복구. 이 시간을 놓치면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왕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3계층,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입니다. 두 번째 원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방향을 정해요. 자원 배분, 우선순위 결정이죠. 지자체는 현장을 조율합니다. 구역별 상황 파악, 실시간 배치해요. 시민사회는 즉각 실행하죠. 구조, 배식, 이송을 담당합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움직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 개 층위가 같은 시간에 가동됩니다. 대기 시간이 없죠. 다나카가 펜을 두드렸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이 아니라 합주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구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다이어그램이 떴습니다. 9개 박스가 나열돼 있었어요. 지휘, 정보, 자원, 의료, 통신, 수송, 복구, 심리, 평가. 9개 역할입니다. 아이린이 화면을 확대하며 봤어요. 지휘는 중앙정부가 맡습니다. 정보는 지자체가 수집해요. 자원은 중앙이 배분하죠. 의료는 지자체가 조율합니다. 통신은 민간 기업이 복구해요.
수송은 시민사회가 담당하죠. 복구는 세계층위가 함께 움직입니다. 심리 지원은 NGO가 맡아요. 평가는 중앙정부가 총괄하죠. 학생들 펜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노트 넘기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72-3-9. 이것이 혼란을 이기는 박자입니다. 제가 교탁을 두드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새 슬라이드가 떴어요. 2024년 7월 폭우 사진이었습니다. 7월 17일 오전 6시 중부 지역 폭우 시작.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였어요. 같은 날 오전 8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 시간만이에요. 두 번째 사진. 회의실에 모인 정부 관계자들이었죠. 오전 10시 지자체별 상황 보고 완료. 4시간 만입니다. 세 번째 사진. 태블릿을 든 공무원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시민자원봉사단 1200명 투입. 8시간 만이죠. 네 번째 사진. 노란 조끼 입은 시민들이 토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이재민 임시주거 배정 완료. 28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사진. 컨테이너 임시주택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9일 오후 6시 복구물자 배송 완료. 60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 생필품 상자를 나르는 사람들이었죠. 20일 오전 6시 기본 복구 완료. 72시간이에요. 마지막 사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리였습니다. 복구율 89%. 제가 숫자를 가리켰어요. 72시간 안에 89%를 복구했습니다. 나머지 11%는 일주일 내 완료됐어요. 왕회의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중국은 2주 걸립니다. 같은 규모 재난에요.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은 한 달이에요. 안전 점검만 일주일이죠. 다나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일본은 더 오래 걸려요. 절차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72-3-9는 공식이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아이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문화네요. 맞습니다. 제가 미소 지었어요. 위기 때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정부 지시 없이도 움직이죠. 하지만 제멋대로가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알고 있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눈빛에 확신이 번져나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배운 걸 실천할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2개의 눈동자가 제게 집중됐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줄이 떴어요. 보스턴의 AEGIS-K를 적용하라.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죠. 이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90일 파일럿을 설계하십시오. 보스턴 케임브리지 지역, 인구 12만. 여기에 72-3-9 모델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이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실행합니까? 가능하다면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일단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보세요. 중앙정부는 매사추세츠주가 맡고 지자체는 케임브리지시, 시민사회는 하버드 커뮤니티, 세계 층위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십시오. 루카스가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왕회의가 펜을 들었어요. 9개 역할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여러분이 정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보스턴의 자원으로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분석하십시오. 병원, 소방서, 경찰서, NGO, 대학교 다 활용 가능한 자원이에요. 다나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미소가 깊어졌어요. 환영합니다. 아이린이 루카스를 봤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 팀 만들겠습니다. 왕웨이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넣어주세요.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저도요. 22명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활기가 돌았죠. 저는 교탁을 두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버드이기 때문입니다. 루카스가 답했어요. 여기서 증명하면 세계가 따라올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는 실험실이에요. 여기서 성공하면 뉴욕이 따라하고 런던이 따라하고 베를린이 따라하죠. 파리, 도쿄, 베이징도 움직일 겁니다. 아이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웨이가 펜을 꺼냈어요. 저는 중국 데이터 찾아보겠습니다. 비교 분석 필요하죠. 다나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일본 사례도 정리할게요. 실패 사례도 배울 점 있을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시간 전 회의적이던 눈빛이 이제 결의로 가득했죠. 배울 수 있다면 내일 우리 도시에서 시작합시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크기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2명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죠.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린과 루카스를 중심으로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왕웨이와 다나카도 함께했죠. 제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세계 층위, 9개 역할. 이 숫자들이 이제 보스턴에서 실험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 오늘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국의 72시간 법칙. 이게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